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윤보리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은 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올해는 꼭 금연해야지, 운동해야지 하는 이 건강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무쪼록 올해는 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이 자궁근종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여러 질환들 중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 그래서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 자궁근종도 대부분은 눈에 띄는 증상이 없습니다. 많게는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40%가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거나 자궁근종이 될 만한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이 자궁근종의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인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께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궁근종에 대해 여러분께 상담해 주실 전문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상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성들에게 이 자궁근종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자궁근종이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궁근종이란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이 뭉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입니다. 보통 자궁근종은 증상이 있고 나서야 자궁근종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자궁근종이 작은 경우는 평생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약 20에서 40%에서 자궁근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자궁근종은 젊은 여성에서 더욱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보통은 근종이 본인에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증상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자궁근종이 진단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작은 경우는 평생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자궁근종이 암은 아니지만 근종이 생긴 위치에 따라 크기에 따라 또 몇 개가 있는가에 따라 크고 작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네, 이 자궁근종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위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자궁근종은 말 그대로 자궁의 근육세포들로부터 자라나 생기는 혹입니다. 자궁근종은 자궁 내에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장막하 근종, 점막하 근종, 근층 내 근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점막하 근종은 자궁의 안쪽인 점막 근처에 생기는 근종을 말합니다. 자궁관 안쪽으로 자랄 수 있으며 출혈 등의 증상을 잘 일으킵니다. 장막하 근종은 자궁의 바깥쪽을 싸고 있는 장막 근처에 생기는 근종을 말합니다. 근종이 자궁 밖으로 튀어나오는 형태를 취합니다. 근층 내 근종은 자궁의 중간 부위인 근육층에 생기는 근종입니다. 그 크기를 보아도 직경이 1cm보다도 작은 크기에서부터 임신 5, 6개월 정도 크기의 커다란 자궁근종까지 다양한 크기를 보입니다. 자궁근종이 하나만 있기도 하지만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 생기기도 하며 어떤 것은 아주 빠르게 자라고 또 어떤 것은 천천히 자라는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예상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궁근종이 여성들에게 생기는 종양 중에 굉장히 흔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궁근종은 매우 흔하죠. 가임기 여성의 약 20에서 40%에서 자궁근종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작게는 여성 5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고요. 많게는 2명 내지 3명에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생기는 나이대는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 사이지만 호르몬 분비가 이루어지는 초경 이후부터 폐경까지 어떤 연령층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양성이라고는 해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궁근종의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습니다만 자궁의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세포 중에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할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궁근종이 가족력이 있는 가게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특정 인종이나 비만한 사람에게서 그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자궁근종이 발생에는 유전적, 체질적 소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자궁근종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에스트로겐도 몸의 상황에 따라 또 월경 주기의 어느 때인가에 따라 그 나오는 양이 다르며 이에 의한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크기도 커지는 경향이 있고 또는 작아지거나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스트로겐치가 낮아지는 폐경 후에는 자궁근종의 크기도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음이나 분만 여과는 연관이 없으며 미혼 여성의 경우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근종을 키워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기도 합니다. 네, 이 자궁근종이 여성 호르몬 그리고 가족력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궁근종의 명확한 원인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험 인자가 있고 또 이 위험 인자에 대한 영향을 상당 부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임신 경험이 많을수록 자궁근종이 쉽게 생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속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기가 4명 있는 분은 아기가 없는 분에 비해 근종 발생이 80% 정도 감소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가족력입니다. 1촌 내에 자궁근종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3배 정도 위험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 초경이 빠른 분들은 근종 발생 위험이 높고요. 비만도 영향을 줍니다. 체중이 50kg인데 비해 70kg인 분은 자궁근종 발생률이 3배 정도 높습니다. 또 운동선수는 근종이 작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육고기, 햄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2배 정도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좀 더 바람직하겠죠. 그 네. 외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있겠습니다. 자궁근종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폐경이 된 뒤에는 자궁근종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 의존성 성장을 하게 되는데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므로 당연히 성장이 정지하거나 사이즈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폐경 이후인데도 사이즈가 줄지 않거나 혹은 더 커진다면 근종이 암으로 넘어가는 자궁육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궁근종이 있어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증상을 자각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던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대개 증상이 없거나 크기가 작은 자궁근종의 경우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경과 관찰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자궁근종은 증상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크기가 큰 자궁근종이 있어도 전혀 증상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많습니다. 생리의 양이 많아지거나 기간이 길어집니다.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생리기간이 아닌 시기에 피가 비치기도 합니다. 간혹 과다한 출혈로 인하여 빈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둔하고 묵직한 때로는 날카로운 복통이나 요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교시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근종이로 인하여 잦은 요일을 느끼거나 변비 또는 배변 시에 불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임신과 관련하여 유산을 일으키거나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자궁근종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생리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여성들이 이 생리통을 생리 중에 나타나는 의례 흔한 이렇게 증상이라고들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리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보통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생리통은 여성의 2명 중에 1명꼴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생리통은 크게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누게 되는데 1차성 생리통은 다른 복통과 달리 복부 마사지를 좀 해주거나 어느 정도 신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완화될 수도 있지만 2차성 생리통은 일반 다른 생리통과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자궁성근증으로 인한 생리통은 생리기간은 물론 생리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 365일 늘 생리통을 안고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근종이 자궁의 후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요출을 압박하여 요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근종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궁근종이 있으면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생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네, 자궁근종의 대표적인 증상은 비정상 자궁출혈입니다.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생리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리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은 근종이 내막 근처에 있으면 자궁 내막이 넓어져서 생리량이 증가할 수 있고 자궁의 수축력을 방해하여 자궁으로의 혈류 증가, 점막하 근종은 자궁곽 내로 근종이 나올 수 있어 불규칙한 질출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생리기간이 길어지면 빈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빈혈이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빈혈이 생기면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빈혈까지 생기는 자궁근종이라면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자궁근종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259개 5100번, 5200번 2대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궁근종은 자궁 내에 발생하는 위치도 참 다양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산부인과 진찰을 시행하여 자궁이 확대된 것이 감지가 되거나 문진상 상기 증상들이 있는 경우 골반 초음파 및 MRI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하여 자궁근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하여 의사는 자궁근종의 유무나 종양의 정확한 크기나 위치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궁근종은 환자들이 증상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정기적인 부인과 검사를 통하여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30대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부인과적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자궁 초음파도 반드시 함께 검사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간단한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아주 작은 1cm 미만의 자궁근종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다른 게 아니고, 네. 저도 한 2, 3개월 전에 병원에 갔었거든요. 네. 허리가 계속 아프고 해서, 그래, 전문가 쪽을 갔더만은 자궁에 혹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한 3c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도 영 허리도 많이 아프고 아랫배 쪽이 많이 아파서 갔는데도,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 어떻다, 혹이 어떻다, 이렇게 말로 안 해주고 해가지고, 딴 데를 가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있어야 그 결과를 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왼쪽 아랫배 쪽에 계속 이게 아프고 그렇거든요. 예. 그럼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나 이 내시경이나 이런 검사는 해보셨는지요? 네, 그런 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예. 아니면은 뭐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의 위치가 예. 치료를 급히 필요로 하는 위치라고 하시진 않으시고요. 예, 그러진 않고, 6개월 있다가 결과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시면은 근종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검진을 해보시고 크기가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나을 거고요. 계속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아랫배가 불편하거나 하면은 다른 과적은 내과나 외과적 그쪽으로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선생님, 제가 네, 허리가 진짜 많이 아팠었어요. 네, 아팠었는데 작년, 저작년에 제가 자궁을 드러냈어요. 네, 드러내고 나니까 허리가 조금 덜 아파요. 네,
덜 아픈데 어느 날 이렇게 변을 보고 이렇게 엎드리거나 이러면 이 다리를 피지를 못하고 이렇게 여기 사다리 이렇게 다리 요 사이에가 네네. 굉장히 아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적이 많은데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이렇게 요두 위에 이렇게 뭐가 났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가렵더라고요. 요도에 가려운데. 뭐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제가 병원에는 안 가봤어요. 그냥 그 산부인과에 그 선생님이 있어서 문의만 한번 해봤는데 네네.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제가 예. 안 갔어요. 네네. 안 갔는데 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다리 이 사이가 네. 되게 아파요. 예. 이렇게 뭐 조금 저기 한다든가 이러면은 네.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그러면 좀 많이 아파요. 이렇게 피지를 못하게 한참을 다리를 펼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엉덩이 있는데 이렇게 피지를 못하고 이렇게 쓰지를 못해요. 네네. 그러면 허리도 계속 아프시고, 네. 다리 쪽도 불편하시고, 네네. 예, 그러면 허리 쪽이나 다리 쪽으로 어떤 검사나 치료 같은 걸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문의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자궁적출은 작년, 재작년께 하셨고, 네네. 적출한 후에도 이제 계속 밑에 사타구니 쪽으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게 요도 쪽에 뭐가 나서 그렇게 불편하신지는 일단 산부인과 가까운 데 가셔서 한번 진찰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허리가 아프고 다리 쪽을 펼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은 그 해당 과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이런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여러 과를 같이. 그쪽으로는 산부인과 쪽으로는 아니에요? 일단은 아픈 부위 자체가 여러 과가 같이 좀 협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허리나 다리 쪽은 일단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이제 밑에 근데 요도 쪽에 요즘에 이렇게 허리가 그쪽 다리 있는 쪽으로 허리가 많이 좀 아파요. 네. 많이 아파서 움직이기가 좀 힘들거나 생활하기가 불편하면은 더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한번 다녀오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예, 제가 자궁근 쪽이 있어가지고 네. 12월 23일 날 드러내는 수술했어요. 네. 근데 그 근종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혹시 임신이 가능할까 싶어서요. 임신이요? 예. 자궁을 전체를 적출을 하셨는지 아니요, 아니면은 그냥 개복 수술했습니다. 개복 수술을 하셨는데 자궁에 있는 근종만을 제거를 하셨는지 네네. 아니면은 자궁 전체를 이제 다 드러내는 적출 수술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근종만 드러냈습니다. 근종만 드러낸 예. 다고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자궁에 근종만 이래 드러냈다고 그러면은 뭐 임신이 가능은 합니다. 혹시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나이가 좀 많습니다. 나이는 42입니다. 예. 그러시면 뭐 아기를 원하시면 근종만 절제를 하신 경우에는 뭐 임신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상훈 선생님 모시고 자궁근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있어도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괜찮은지 참 불안하기도 합니다만 자궁근종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궁근종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궁근종의 경우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크기가 작거나 시기적으로 폐경 전후의 근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통증이나 압박감, 불임, 과도한 출혈을 경험하지 않는 여성이라면 근종의 크기가 심하게 변하고 있는지 아닌지 6개월에서 12개월에 한 번 정도 정기검진을
정기 검진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변화를 관찰하여 증상이 심해진 경우에 그때 치료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빈혈을 동반한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있는 경우나 네. 생리통, 만성골반통, 압통이 있는 경우, 자궁근종의 염전으로 인하여 급성복통이 있는 경우, 자궁근종에 눌려서 빈뇨나 수신증이 있는 경우, 자궁의 크기가 커서 압통이나 불편감이 있는 경우, 자궁근종이 불임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경우, 자궁근종이 급속히 자라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자궁근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네, 자궁근종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비수술적 시술, 수술적 치료로 나누면서 환자의 연령이나 폐경 여부, 증상 유무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약물 치료로는 대표적으로 호르몬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술 전에 근종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그 작용이 일시적이므로 치료가 끝나면 다시 근종의 크기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궁근종의 완전한 제거는 수술적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네. 수술적 치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궁을 보존하고자 할 때는 근종만 절제하는 근종 절제술을, 더 이상 출산을 원하지 않으며 거대 근종, 다발성 근종일 경우에는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자궁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네. 근종만 절제하는 근종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상당수에서 근종이 다시 자라 재수술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적인 제거 없이 근종의 사이즈를 줄여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 수술 치료,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 네, 자궁근종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 하이프 치료가 있습니다. 하이프 치료는 방사선이 아닌 초음파를 이용하므로 가임기 여성이 시술을 받아도 안전합니다. 네. 몸 밖에서 초음파를 몸속으로 투여하므로 환자의 몸에는 어떠한 상처나 출혈이 없으므로 당일 시술 또는 당일 또는 다음날 퇴원이 가능하며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프 치료의 원리는 우리가 돋보기를 사용하여서 태양빛을 이용해 불을 지피듯이 하이프는 체외에서 고강도 초음파를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에 집적시켜 선택적으로 종양 조직을 응고개사시키는 새로운 방법의 치료법입니다. 네. 보통 종양세포는 열에 취약해서 40도 이상이면 세포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하이프는 65에서 100도씨 정도의 고온을 발생시켜 종양 조직을 완전히 괴사를 시킵니다. 네. 수술 없이 간단한 시술로 이 자궁근종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 환자는 치료 침대에 엎드린 상태에서 의사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종양 조직을 실시간으로 치료 계획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의사는 종양 조직을 한 조각씩 세분하여 치료를 합니다. 이는 마치 토스트 빵 조각을 굽듯이 한 조각 한 조각 종양 조직을 괴사시켜 전체 종양을 괴사를 시키고 제거를 합니다. 종양의 크기에 따라 세분되는 조각의 수가 다르므로 치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종양의 크기나 개수, 타 장기로의 전이에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예후가 아무래도 궁금할 텐데요. 시술 후에는 아무래도 근종이 깨끗이 제거가 잘 되겠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네. 사진은 거대 근종으로 인하여 하이프 시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왼쪽 사진은 치료 전의 MRI 사진이며 오른쪽 사진은 치료 직후의 MRI 사진입니다. 하이프 치료 후에 괴사된 근종은 MRI 사진에서 검게 보입니다. 괴사된 근종은 시간이 경감함에 따라 크기가 점점 줄어들거나 소멸합니다. 따라서 증상도 호전이 됩니다. 하이프는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은 물론 유방암, 간암 등의 악성 종양도 성공적으로 치료되고 있습니다. 이 자궁근종이 간혹 유산이라든지 불임의 원인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상담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들도 그랬지만 출산을 해야 하는 여성이라면 아무래도 자궁근종을 치료할 때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임신에 무리가 없이 잘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자궁근종이 나팔관을 막거나 점막하 근종이 너무 커서 자궁 내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근층 내의 자궁근종이 자궁 내막과 달라붙어 있으면서 자궁 내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임이나 조기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 시술을 할 때 임신 계획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자궁의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궁벽이 약해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20, 30대 자궁근종 환자가 점점 늘어가면서 미혼 여성분들이 하이프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프 시술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근종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자궁의 모양을 유지하고 자궁벽이 약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프 시술 후에도 임신과 분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인 자궁근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한 통의 상담 전화 걸려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얘가 자궁근종이 자궁 쪽에 있거든요. 네. 있는데 제가 한 4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거든요. 하면서 출혈이 심해서 예. 소아과법으로 생리를 멈추게 하는 주사를 맞고 제가 생리를 지금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근종을 빼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네. 네, 좀 혹시- 궁금해요. 그리고 한참 생리를 안 하다가 네. 생리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한 3개월 전에 좀 출혈이 한 2, 3일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렇고 요즘도 그냥 가끔씩 조금씩 네. 이렇게 비칩니다. 그래서 걱정이 조금 되고 해서 네. 지금 지금- 받으겠어요. 네네. 지금 현재도 유방암 수술 후에 그 약을 드시는 걸 계속 드시고 계시는지요? 예, 한 5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예. 1년 정도 더 먹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드시는 중이고, 그죠? 네.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정보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궁근종 크기가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한 2.5cm, 네. 그게 한 6, 7년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한 3.5cm 정도 그렇게 많이는 자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에 병원 다녀오셨네요. 작년 5월달에요. 작년 5월에. 예, 예. 뭐 2.5cm에서 약 한 7년 정도 만에 3.5cm 정도 됐으면 크게 자라지는 자란 속도가 빠르진 않는 근종입니다. 그죠? 네. 예. 근데 근종의 위치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정보가 있으신지요? 근종이 자궁 쪽에 가까이 있다고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생리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셨고요. 예. 자궁 가까이 있고 예, 예. 그런 때문에 예. 이제 생리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예. 지금 현재 나이대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올해 48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시면은 일단 크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급하게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혹시나 이제 출혈이 좀 자주 있다든지 아니면은 출혈이 양이 많다든지 그러면은 혹시 이 근종 때문에 출혈이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종의 위치에 변화가 있는지 그 사이즈에 변화가 있는지는 계속 정기적으로 한번 산부인과를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 증상이 된다면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수술 후에도 계속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검사는 얼마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번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네. 번씩이요. 네.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정기적인 검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한 통의 상담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저는 자궁 성근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좀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걸 할 때는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안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 네. 폐경기 되면은 이제 생리가 덜 나오면 좀 나으려나 싶어가지고 있는데 생리 양도 엄청 많거든요. 예, 예. 그리고 덩어리도 나오고. 예. 근데 이제 빈혈이 좀 심해. 그 아이고. 빈혈 약을 먹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대로 있어도 될런지 어쩔런지 싶어가지고요. 뭐 성근증이라고 알고 되신 지가 좀 오래되셨습니까? 예. 오래되셨고 뭐 이제 자녀 계획이나 뭐 이런 거는 없으시고요. 그러면 산부인과라서 나이를 조금 물어봐야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50세네요. 근데도 지금 계속 생리는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 예. 작년에 건강검진할 때 7월 달에 또 가서 하니까는. 네. 그래, 생리양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폐경기는 언제쯤 폐경기 오면은 수술 안 해도 될까 싶어서 물어보니까는. 네. 생리가 뭐 한 2, 3년 아직까지는 더 나올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생리가 계속 있는데 생리양만 많은 게 아니고 혹시 생리통도 심하지 않습니까? 생리도 이제 허리가 끊어지려고 아파요.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 그죠? 예. 그래, 덩어리도 많이 나오고. 덩어리도 많이 나오고. 예. 혹시 빈혈이 심하다고 빈혈 약을 드신다 예. 그러셨는데, 예. 빈혈이 많이 심하면은 예. 치료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수술을 자궁을 드러내라고요? 뭐 꼭 드러내는 치료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네. 본인에게 맞는 치료가 있거든요. 뭐 치료하자는 그런 말은 없던데요. 그럼 산부인과 한번 가까운 데 가셔서 네. 지금 현재 생리양이 많고 이제 빈혈약을 드셔야 될 정도로 빈혈이 심하고 그러면은 지금 적절하게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좀 나을 듯해 보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뭐 치료하라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래 자궁이 뭐 이제 전에보다 더 커지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니까는 네네.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제 증상이 계속되면 예. 이제 병원을 계속 가까운 데 다니시면서 계속 이제 경과를 보셔야 될 겁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아니 그러면 생리가 좀 이거 피가 빨갛게 나오거든요. 네네, 뭐, 생리혈이든, 이 피 색깔이, 예. 뭐, 빨갛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예. 조금 이제 검은색을 띠는 분들도 있고, 갈색을 띠는 분. 이게 뭐 약을 먹어갖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요즘은 비수술적 치료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예. 언제 가까운 병원에 한번 내원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방금 전화 주신 분은 선근증이라고 하셨나요? 이거는 뭐 자궁근종의 한 일종인가요? 한 종류인가요? 어떻습니까? 자궁에 생기는 네. 자궁을 커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궁근종은 혹이 있어서 근육세포가 비대해져서 네. 근종이고 선근증은 자궁 전체가 일종의 커지는 그런 하나의 자궁이 커지게 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종하고는 조금 다른 거. 조금 다른 저것이.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자궁근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딸내미가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 좀 여쭤본다고 예. 네. 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35이고 예, 아가씨인데. 네네. 생리통이, 예, 생리를 하면은 네. 애가 막 너무 막 힘들어하고 진통제를 먹어도 애가 막 구토도 하고 이렇게. 그러세요? 그게 네, 뭐 삼 최근에 갑자기 그러세요? 아니면은, 뭐 오래되셨나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생리할 때 생리양이 많다고도 그러시던가요? 아니 양은 많지 않고 예. 예.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가봤는데 네네. 그냥 초음파만 이렇게 했는데 뭐 별 그게 없었어요. 네네.
뭐 초음파상에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 같은 소견이 보이지 않고 자궁 네. 크기도 뭐 정상 크기라면 생리통은 보통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리통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약을 좀 드시면서 어떤 간단한 운동이나 어떤 적절한 본인만의 어떤 극복하는 방법으로 좀 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약을 갖다가 어디서, 뭐, 산부인과 가서 먹어야 됩니까? 예, 좀 더 정확한 것은 생리통이 진짜 어떤 원인인지 가까운 산부인과 한번 오셔서 검사를 해서 다른 증상의 어떤 검사상의 이상 소견은 없으면은 약은 산부인과에서 처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상훈 선생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궁근종은 암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자궁에 생기는 암은 자궁 입구에 생기는 자궁경부암이 대표적인데요. 네. 근종이 악화되어 암이 될 가능성은 10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암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열이 너무 많다든지 네.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네. 또는 불임을 야기하거나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난산 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자궁 적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궁 적출을 하면 여러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네, 자궁 근종이 심할 때는 자궁 근종뿐만이 아니라 자궁 전체를 수술로 드러내는 적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자궁 적출술을 하고 나면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환경들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르몬 환경이 변화로 인하여 조기에 폐경을 맞는 경우가 많고 일반 여성들보다 5년 이상 폐경이 앞당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자궁 적출 수술 직후에 폐경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이뿐만이 아니라 폐경 이후에도 자궁을 적출하더라도 일반 여성들보다 비교했을 때 노화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왕이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 해야지 자궁 적출이나 여러 가지 후유증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자궁근종의 조기 발견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 검진이겠죠? 네. 최근에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을 늦추는 추세에 따라 근종을 진단받을 경우에 가입력을 고려해서 자궁을 가능한 한 보존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최고의 예방법은 평소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근종이 만약 있을 경우에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죠. 이 자궁경부암 검사도 자궁근종을 같이 진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자궁암 검사라고 하면 자궁에 있는 모든 것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궁은 자궁의 체부와 경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의 입구의 부분에 대한 암을 검사하는 선별 검사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자궁 내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할 때에도 자궁 초음파를 반드시 함께 검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궁근종을 예방하는 방법 아무래도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 밖에도 혹시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자궁근종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자궁근종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을 하나씩 줄여나간다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일반 여성보다는 훨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여성 호르몬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호르몬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 섭취량을 줄이시고, 세 번째로 소금과 설탕이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리양의 증가나 생리통이 있을 때 이러한 증상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자궁근종의 조기 발견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인 자궁근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는데요. 자궁근종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불편하세요?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근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요, 방송에 대해서요. 저희 딸이 35인데, 예. 자궁에 모록이 있잖아요. 한 예. 7cm가량 크대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가 작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는지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저번에 무록 진단을 받고 나서 산부인과 가서 약을 먹으면 네. 센치가 좀 줄어든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 보름 먹고 병원을 찾았는데 약간 줄었대요. 예. 많이 안 줄을 경우에는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술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네, 따님이 결혼을 하셨죠? 네. 네. 아기도 다 낳으셨고. 하나 나고요. 좀 전에 이제 어머님께서 무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제 자궁에 있는 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네. 난소에 있는 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제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난소 쪽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자궁하고 난소 쪽하고 또 다릅니까? 예, 가까이 있는 장기이긴 하지만 서로 엄연히 다른 장기이기 때문에 자궁에 있는 혹을 우리가 자궁근종이라고 하고, 난소에 있는 혹을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물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난소낭종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기 지금 현재 물혹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난소 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죠? 네네. 예, 그러시면 7cm면은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약을 드시고 또 언제 한번 산부인과 오셔서 초음파 검사를 하자고 가신 병원에서 말씀 들으셨죠? 네네. 예, 그러시면 이런 경우는 좀 자주 초음파를 보시면서 난소 쪽 혹의 크기 변화를 살펴보시면서 필요할 그 시점에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은 그게 만약에 안 줄 경우에는 뭐 어떤 수술을 하는 건지 걱정되고요. 예. 뭐 수술하는 방법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질문해 주신 대로 난소 쪽의 혹이라면은 최근에는 뭐 미세 침습 수술 같은 복강경 수술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그러면 미세 침술 수술 같은 경우는 몇 센치 정도 돼야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뭐 꼭 그 크기에 꼭 뭐 몇 센티미터다라는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그 진료를 보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성 호르몬 유방 쪽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뭐라 그러나 산부인과 내원하셔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선생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40대 이제 기혼이고요. 자녀가 이제 2명이고요. 네. 그 2주 전에 이제 산부인과 국가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를 이제 받다가 네. 이제 질식으로 해가지고 초음파까지 같이 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초음파를 하다가 이게 자궁 이제 내막 쪽에 이제 내막 이제 자궁 가운데 그쪽이라 하더라고요. 네네. 그쪽에 이제 혹이 하나 있다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더니 이게 한 1.2cm 정도 되고요. 예. 이제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용종인지 이제 뭐 근종인지 알 수는 없고 이제 조직을 떼어내어 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네네. 바로 이제
이번 달 생리가 끝나면 바로 시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아직 이제 출산은 다 했는데 네. 이게 뭐 너무 성급하게 또 하진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좀 여쭤본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병원에서 설명을 상당히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게 용종인지 근종인지 확인하는 수술 같은 경우는 자궁을 적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자궁을 적출할까봐 겁이 나서 이래 하시는 거 맞으시죠? 아, 그건 아니고 예. 이제 이렇게 자궁 근종은 그렇게 크지가 않으면은 네네. 이제 그냥 지켜보는 식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제 하나가 있고 네. 이제 이게 그렇게 뭐 암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네. 이제 좀 지켜봐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의 자궁 근종을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자궁 내막 부위에 있거든요. 네네. 자궁 내막 부위에 있는데 이것이 근종인지 용종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초음파상으로 확실히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근종이면 어떤 다른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뭐 용종이면 그냥 또 넘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이걸 지금 이 시기에 바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지켜봐 경과 관찰을 좀 해가면서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만 보통은 바로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제 증상은 별로 없거든요. 자가 증상 뭐 이렇게 생리혈이 많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네. 아니면 뭐 생리통이 있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검진하면서 우연히 초음파를 보고 네네. 발견이 된 것, 그게 아주 다행인데요. 그렇게 발견이 되고 할 때는 최대한 빨리 조직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네, 선생님, 가까운 산부인과 감사합니다. 가셔서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늘 전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한 통의 상담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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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선생님. 저는 그 자궁 성근증인가? 네. 네, 네. 그거 때문에 네. 9월경에 수술로 받았고요. 네. 받았는데 이게 요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하이프 시술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게 적응증이 되는지. 9월 달에 수술을 받으실 때 예. 성근증이면 자궁을 전체를 적출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반만. 일부만 적출을 하셨는지 일부요. 일부만 하셨습니까? 예. 그러시면은 이제 하이프 수술도 일종의 비수술적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궁을 전체를 적출하지 않으셨다면은 근처 산부인과 가셔서 성근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 후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생리 양도 줄고 생리 통증도 줄어지나요? 예, 보통은 그렇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산부인과 김상훈 전문의 모시고 자궁근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부인과 질환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고 또 자궁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데요. 자궁근종 외에도 또 다른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흔히 난소무록이라고 불리우는 난소의 액성, 점액성 또는 고형 물질이 든 주머니가 생긴 것으로 대부분의 양성이며 20대, 30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하복부를 누르면 딱딱한 것이 만져지지만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낭종이 커지면서 주위 조직을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 하복통이나 요통 또는 배변 및 배뇨 곤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더욱 커져서 거대한 종양이 생기면 호흡곤란이나 순환장애, 영양장애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호르몬의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는 부정출혈이나 채모의 등가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난소의 물혹은 저절로 없어진다고들 하던데요. 이 치료는 딱히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가임기 여성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난소의 낭종은 양성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단지 3개월 정도 후에 낭종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생리를 하는 여성에서 기능성 난소 낭종이 잘 생기는데 이는 난소에서 배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난소에서 배란이 된 자리에 물이 차면서 낭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기능성 난소 낭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크기가 줄어들면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난소에서 기능성 낭종으로 의심되는 물혹을 발견했을 때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3개월 후에 낭종의 크기가 작아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초경 이전 또는 폐경기 이후에 생기는 난소 낭종은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가임기에는 괜찮지만 초경 이전 그리고 폐경 이후에 생기는 난소 낭종 꼭 조심해야겠습니다. 또 다른 자궁 질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자궁성근증과 자궁내막의 폴립을 들 수 있습니다. 자궁성근증은 자궁내막선과 간질이 자궁내막 근층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통 자궁은 크고 동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주로 기능성 자궁출혈, 속발성 월경통, 성교통, 만성 골반 통증, 월경과다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자궁내막 폴립은 자궁내막의 조직이 국소적으로 과다하게 증식되어 자궁 안쪽에 돌출된 조직의 덩어리로 형성한 것을 말합니다. 20세 이전에는 드물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 빈도가 증가되어 40에서 49세 사이에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생기지만 폐경 후에는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원인은 아직 잘 모르나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 자궁내막 조직이 국소적으로 과다하게 성장하여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가장 흔한 것이 가임기 여성에서는 불규칙한 질출혈을 보일 수 있으며 폴립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월경양이 많아지고 하복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상훈 선생님 모시고 자궁 건강 챙겨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부인과 질환도 조기 검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검사를 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간암 고위험군의 국가암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바뀝니다. 또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지고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만 12세 이하 국가 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이 추가가 됐죠. 또 암이나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바뀐 만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